갈리폴리 상륙 작전. 글자 모양이 잘 안 나온데. 감독은 누구냐면은 감독이 오잔 에렌이네요. 오잔 에렌. 튀르크 사람입니다. 자, 한국 영화도 아니고 미국 영화도 아니고 일본 영화도 아니고 중국 영화도 아니고 튀르크 영화입니다. 튀르크. 터키. 터키 영화인데 일단은 원제가 뭐냐면은 손 맥텁 Last Letter from Gallipoli. 갈리폴리로부터의 손 맥텁 저거는 뭔지 모르겠고 갈리폴리로부터의 마지막 편지가 사실은 원제목인데 그거를 한국에 배급하면서 아마 갈리폴리 상륙 작전이라는 밋밋한 제목으로 바꿔버렸고, 그러니까 전쟁이 엄청 주인 것처럼 바꿔버렸고, 사실은 이제 Last Letter from Gallipoli라는 걸 볼 때 사실은 전쟁이 주는 아니거든요. 원제를 본다면은 전쟁 자체는 좋은 소재이긴 하지만은 남녀 주인공의 이제 안타까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훨씬 많이 부각되는 그런 영화인데,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 애국 그러니까 순국 그 다음에 전사 옥쇠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영화인데 도대체 왜 이걸 갈리폴리 상륙 작전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터에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이런 족같은 말 좀 넣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배급사들이. 왜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감동이 찾아온다 이지랄병하는 개새끼들 있잖아. 자유한국당 같은 새끼들, 정의당 같은 새끼들을 하자. 감성팔이니까 이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터에. 일단 첫 번째로 지적할 만한 건 그겁니다. 자, 일단 그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죠.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싸워야 한다. 터키 갈리폴리에서 영국군과 터키군이 격렬하게 충돌한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갖고 있던 영국군의 막강전한 군대, 이게 뭐지? 막강전한 군대에 맞서 전함 아니냐? 아무튼 터키군은 거센 저항을 이어간다. 그러나 더 이상 생존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전세는 기울어진다. 죽어도 좋으니 승리만을 꿈꿨던 최강 군인들이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전투, 갈리폴리 상륙 작전. 장렬하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피 흘렸던 그 적전이 지금 시작된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은 뭐냐면은 이게 튀르크 영화예요. 터키 영화인데 터키 내부에서 만들어진 영화고, 그렇긴 한데 이제 물론 우리가 그 미국 영화든 일본 영화든 그런 것들을 수입해 오는 그런 건 있긴 한데 터키는 사실 우리한테 좀 많이 생소한 나라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런 영화를 갖고 와서 개봉을 했을까? 일단 그게 먼저 좀 많이 의문이 들고, 그래서 좀 많이 어색합니다. 이게 어색하다는 게 연기나 그런 거는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클레멘타인, 제가 이제 10점 만점에 2.3점 줬던 이제 클레멘타인 같은 그런 영화에 비하면 이 영화는 굉장히 잘 맞는 수작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뭔가 좀, 왜 우리가 일단 영어는 우리가 사실 많이 듣잖아요. 요즘은 영어는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많이 어색하지 않은데 튀르커는 많이 어색하죠. 사실 이제 그 몰입하는데 그걸 좀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말이 어색한, 그러니까 말이 좀 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고 해서 갈리폴리 전투를 소재로 썼습니다. 갈리폴리 전투를 소재로 썼는데, 일단 저는 이제 복엽기 1차 대전 당시에, 여기 1차 대전 당시에 이제 전투거든요. 1차 대전 당시에 복엽기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폭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손으로 저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라는 거를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았고, 보급기 조종사들이 서로 싸울 때는 기총이나 그런 게 그때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 두 명이 예를 들면 보격기에 타고 있으면은 서로 이제 권총을 쏴서 예, 서로를 이제 저격하는 거라는 것도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몇 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증이 잘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투에 대해서. 근데 사실 고증이 잘 되는지는 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전쟁사를 잘 모르니까. 다만 이게 우리가 그 뭐 세세한 고증이니 뭐니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갈리포리 전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거를 알고 요거를 보시면은 좀 왜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왜 영화가 이제 터키 일반도로 티르크 일반도로 나오느냐에 대한 거는 좀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1차 대전은 이제 동맹국과 협상국 사이의 전쟁이에요. 동맹국은 어 동맹국은 이제 독일하고, 그죠? 그다음 웨스트라이, 그다음 마자르 제국하고 헝가리 제국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스만 튀르크 제국, 이렇게 셋이 동맹국이고요. 나머지 협상국은 영국 새끼들, 영국 쓰레기 새끼들하고, 그다음 프랑스 놈들, 유럽지 않게 프랑스 놈들, 그리고 그 러시아 놈들, 요렇게 이제 셋이 이제 협상국이거든요. 물론 뭐 좀 다변화되긴 합니다만은, 뭐 일단 전쟁의 주축은 그 셋인데, 영국 놈들이 오스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오스만의 수도였던, 오스만 튀르크의 수도였던 그 콘스탄티노폴리스죠. 이스탄불에다가 이스탄불에다가 이제 병력을 상륙시켜서 한꺼번에 오스만을 조진다, 한 번에 조진다, 뭐 그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 작전을 세웠는데, 그걸 처칠이 세웠는데, 처칠 주변에 영국에 이제, 그러니까 상륙 작전이라는 걸 하려 그러면 해군만으로 안 되잖아요. 해군 뭐 해군이, 영국 해군이 이제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해군만으로 안 되니까 육군이 필요한데, 상륙해서 이제 실제로 진지와 도시를 점령해 나갈 육군이라는 게 필요한데, 영국이 이 작전을 이번에 했을 때 그 육군 쪽에서 조카라고 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칠이, 그 여러분이 아는 그 윈스턴 처칠이 있죠, 그죠? 아, 윈스턴 레너드 스펜서 처칠. 그 사람이 그 영국 해군, 그러니까 육군이 족간다고 그러면 해군도 족간다, 그렇게 해서 해군 혼자 단독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해군끼리 몰려가지고 갈리폴리 해안에 가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주변에 이제 갈리폴리 해안에 가서 한 포를 빵빵 쏴제끼면서, 예, 한 포를 빵빵 쏴제끼면서 그 오스만을 한번 몰아내려고 그랬던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육군도 투입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집니다. 연합군이 집니다. 연합군이 요 작전에서 대략 한 60만 명 정도가 참전했는데, 영국군, 그다음 프랑스군,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말고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이제 그 누구예요? 뉴질랜드, 요런 영연방 국가들도 참여하는데, 그 병력이 총 한 6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60만 정도 됐다고 하고, 튀르크군도 한 30만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제 연합군 측이 패하고, 처칠은 그 책임을 지고 장관 자리에서 해군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전쟁광 새끼는 물러나고, 그리고 연합군 측은 30만 명이, 많이 잡아서, 그러니까 뭐 적당히 잡아서 이제 30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그리고 죽은 숫자였나? 아무튼, 그리고 튀르크군도 대략 한 25만 명 정도가 죽은 그런 전투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 튀르크군은 그 연합군이 갈리폴리에 상륙하는 걸 막았고, 그죠? 막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진격하는 것도 막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뭐 피해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튀르크군의 대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영화는 대략 한 8개월 정도 이어진 요 전투에서, 이 전투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
영국 해군이 단독으로 작전에 나서서 이제 다르다네스 해협의 봉쇄를 풀고 그리고 그 해안포대를 사격하는 뭐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또 다르다네스 해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따로 갈리폴리 해전에 또 안쪽에 있는 다른 전투로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뭐 전투 역사적인 배경은 뭐 요 정도 하면 대충 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르다네스 요 이제 갈리폴리 전투라는 게 일단은 수도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려는 양놈들을 튀르크가 스스로 막아내는 데 성공이다. 물론 이제 독일의 도움을 많이 받긴 했지만은 어쨌건 막았잖아요. 어쨌건 막았기 때문에 막았고, 그 다음에 뭐 병력이나 아니면 장비면에서 사실은 튀르크가 훨씬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막았다는 것 때문에 튀르크인들한테는 이 전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에서 저는 막 조일 전쟁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외놈들 외란에서 그 한산대첩이나 아니면 명량대첩처럼, 예, 전략적인 승리를 전술적인 승리를 거둬서 이제 전략적인 이득을 크게 얻은, 그리고 그것도 이제 나라가 많이 어려울 때, 아니면 병자호란 때도 그 광교산 전투인가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이긴 전투였던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를 쟁취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튀르크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튀르크가 근대로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병자 취급을 받았거든요. 옛날에는 잘 나갔지만은 점점 쟤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유럽 제국들한테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정말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튀르크인들이 갈리폴리 전투에서 이제 얻었었겠죠, 그죠? 명량에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명량에서 이제 13척으로 뭐 133척이든 뭐 300척이든 그걸 잡았던 것처럼 튀르크인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국적인 소재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영화하고 비교하자 그러면 그런 이제 애국적인 측면에서라면은 한반도 같은 영화 있죠. 한반도도 이제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부각되어 있으니까요. 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한반도는 대규모 전쟁 장면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갈리폴리 상륙 작전에 나오는 전투도 막 엄청 막 박진감 넘치고 엄청 막 엄청 막 규모가 크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포 뻥뻥 터트리고 해안포 사격 당하고 그 다음에 포격기 날라가서 이제 그 뭐예요, 서로 저격질하고 총질하고 그 다음에 저 뭐예요, 수류탄이란다. 저 폭탄 떨어뜨리고 그런 것들을 구해놨다는 생각을 하면은 한반도하고 비교해 생각했을 때 그건 훨씬 더 이제 비교해서 우위에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실히 괜찮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네티즌 평점은 뭐 5점 중반 정도로 되게 낮은 평점을 줬는데, 이건 아마 대부분 영화가 생소해서 그렇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못 볼 영화까지는 아니고요. 예, 나쁘지 않은 영화고, 클레멘타인이나 이제 라스트 갓파더에 비하면 훨씬 나은 영화고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튀르크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거기 많이 이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만 잘 생각하고 보시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복역기 날아다니면서 그 배에다가 그 이때는 드레드노트함이냐? 아무튼 배 전함에다가 이제 그 폭탄 떨어뜨리는 장면을 어디서 보겠어요, 우리가. 뭐 그런 거죠. 자, 요 리뷰는 그 제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김범수라는 분이 저한테 이제 꼭 좀 해달라고, 제가 저한테 한 세 달이란다, 한 3주 전쯤에 저한테 부탁했던 건데, 제가 그동안 사정이 이것저것 많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그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 한동안 입원해 있다 퇴원하기도 했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리뷰를 못 남겼었었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남기니까 아무튼 이걸 보고 좀 만족해 주시길 바라고, 영화에 대해서 뭐 의견 남기실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죠.